다음은 심드 프로세스와 밈드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밈드 프로세스인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과 다중 컴퓨터 시스템,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드 프로세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드 프로세스 대표적인 심드 프로세서인 벡터 프로세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즉 벡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칼라 프로세서와 대비해서 벡터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레이 프로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스칼라 프로세서는 이와 같이 add x, y, g 하면은 x와 y를 더해서 g로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벡터 프로세서는 이와 같이 벡터를 처리합니다. 즉 n개의 x 데이터와 n개의 y 데이터를 한꺼번에 더해서 이와 같이 출력도 n개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갖는 프로세서를 벡터 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프로세서의 구성은 하나의 제어 장치와 여러 개의 처리 장치, 즉 CPU와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 프로세서에서는 컴파일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SIMD, 심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심드 명령으로 대체하는 작업, 즉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벡터 프로세서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GPGPU가 해당되겠습니다. GP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한 벡터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CPU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한 것 반면에 GPU는 이 하나하나가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어레이로 형태로 배열한 다음에 벡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대표적인 밈드 프로세스인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다수의 프로세서가 협조 공조하기 때문에 타이틀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의 유형에는 유마하고 누마, 그다음에 멀티코어가 있습니다. 유마는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고 누마는 난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를 약어가 되겠습니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의 장점은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가 없습니다.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프로세서의 작업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서 프로세서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서가 단일 주소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 트래픽이 증가해서 높은 대표의 버스가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점은 다수의 프로세서가 동일 메모리 공간에 동시 접근 시 충돌이 발생을 해서 리소스 컨플릭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각 프로세서가 전용 캐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동일 메모리 공간에 대한 동시 접근을 피할 수가 있어서 동시 메모리 접근을 피하는 데는 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캐시를 사용해서 리소스 컨플릭트를 해결하긴 했지만은 캐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일관성 문제를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누피 또는 디렉토리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누피 프로토콜은 모든 캐시 컨트롤러가 다른 캐시 컨트롤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 블럭이 수정될 때, 공유 블럭이 수정될 때, 즉 캐시 컨트롤러, 모든 캐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블럭이 또는 일부가 사용하는 공유 블럭이 수정될 때 전체 캐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공유한 블럭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전체 캐시에 알려줘서 업데이트가 하게 하는 브로드캐스팅 방식의 프로토콜을 스누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디렉토리 프로토콜은 캐시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중앙 지역에 관리합니다. 스누피는 분산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디렉토리 프로토콜은 중앙 집중형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캐시 컨트롤러는 다른 캐시 컨트롤러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디렉토리와만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공유 블럭이 갱신될 때마다 디렉토리에만 표시하게 되고, 다른 컨트롤러는 이 디렉토리를 참조해서 공유 블럭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마 시스템입니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메모리 접근 시간 유형에 따라 유마 구조와 누마 구조로 구분합니다. 유마 시스템은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공유 메모리를 사용해서 모든 프로세서들은 모든 메모리 공간에 동일한 접근 시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유마 구조는 구조가 간단하고 프로그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프로세서 수가 증가하면 메모리 접근 트래픽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마 시스템의 유형에는 SMP, 즉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SMP는 같은 종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SMP는 메모리 풀과 주변 장치를 완전히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마 구조는 난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구조로 하나의 연속적인 공유 메모리 공간을 모든 프로세서에 분산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공유 메모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단점은 프로그램 코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캐시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CC누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 캐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누마 구조가 CC누마 구조가 있습니다. 캐시 코헤런트 누마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멀티코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CPU 코어를 물리적으로 하나의 집적 회로에, 즉 IC에 집적시킨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을 멀티코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칩상에 여러 개의 CPU 코어들을 집적한 프로세서이고요. 여러 개의 CPU 코어가 큰 용량의 캐시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멀티코어 시스템은 클럭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프로세서 수를 2배 늘리면 성능도 거의 2배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내부의 성능 향상은 복잡도, 즉 하드웨어 복잡도 증가에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멀티코어 시스템은 동종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이종 멀티코어 프로세서로 나눕니다. 동종 멀티코어는 호모지니어스 멀티코어라고 얘기하고 코어가 동일한 프로세서를 얘기합니다. 즉 동일한 코어를 사용한 프로세서이고, 예를 들어서 CPU, 즉 CPU 3개를 묶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코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코어를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종 멀티코어 프로세서는요, 헤테로지니어스 멀티코어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코어를 사용한 프로세서를 얘기합니다. 즉 CPU와 GPU와 DSP를 섞어서 사용하면은 헤테로지니어스 멀티코어 프로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수준에서 구현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과 달리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된 시스템이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결된 컴퓨터의 결합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루즈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공유가 없이 개별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산 메모리 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전달은 메시지 전달, 즉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중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공유 데이터가 양이 증가하면 노드 사이의 통신량이 증가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독립된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 유형의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이와 같이 컴퓨터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노드는 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중 컴퓨터 시스템의 장점은 각 프로세서마다 전용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스 경합이 없습니다. 리소스 컨플릭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유 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의 확장성이 좋습니다. 또한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캐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독립된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빈번한 메시지 전송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다중 컴퓨터 시스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독립된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구성합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컴퓨터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의 컴퓨터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클러스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하겠습니다. 즉, 작업을 작은 규모의 소단위 작업으로 분할할 수 있는 작업에 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이 멀티코어든 멀티프로세서든 독립된 코어가 고속의 메시지 링크를 통해서 연결된 이런 구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시스템의 장점은 구현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저렴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현 비용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가용성입니다. 노드가 고장 시, 즉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가 고장 시 대체 노드를 사용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 극복 능력이 우수해서 높은 가용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확장성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환경 구축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성능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컴퓨터의 작업을 분할 처리함으로써 응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높은 관리 비용입니다. 즉, 관리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관리 비용이 크게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에 의한 성능 저하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드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시스템에서의 클러스터 통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패러렐 버추얼 머신, 즉 PVM 형태로 상호 통신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MPI,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는 소켓을 사용해서 표준 메시지 전달 방법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되겠습니다. PVM은 컴퓨터의 병렬 연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분산형 병렬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